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투자관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맞다고 생각되는 편이고, 또 메리츠 존니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시죠. 직장인들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저희 말씀하시는 퇴직금이라고 하죠. 그런 퇴직금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퇴사를 할 때 마지막 월급의 3개월치의 평균에 이제 곱하기 연수, 그러니까 내가 재직한 연수를 곱해가지고 그렇게 받는 퇴직금을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DB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DB형이 아닌 DC형은 이제 퇴직금을 미리 저희가 이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을 신청을 하게 되면 매달 퇴직금이 나오게 됩니다. 매달 이제 그 퇴직금만큼의 정산분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펀드에 투자를 하는 식으로 해서 관리가 되는데요. 사실 이 DC형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DC형이라고 하는데, DC형은 펀드를 잘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수익이 많이 될 수도 있지만, DB형에 비해서 펀드 투자가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잘 골라야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떻게 투자를 진행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DC형으로 전환을 해서 과연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나 여러 매체를 보면 메리츠 코리아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다, 말로만 이렇게 장사를 하고 이런 하여간 안 좋은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도 어느 정도는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과 생각을 같이 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분의 말을 듣고 개인적으로 하는 투자도 메리츠 자산운용 존니 대표님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투자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좋은 이제 장점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도 저는 이제 존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투자를 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2017년 1월경에 이제 회사 퇴직연금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보통 가입해 계시는 DB형에서 존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DC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 1월에 전환을 했으니까 2017년, 18년, 19년, 20년 이렇게 4년 정도가 투자를 된 거죠. 올해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투자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고, 이런 존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또는 본인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한간에서 말하는 대처로 과연 사기꾼일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래프 갖고만 얘기하고, 실제로 이제 존니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펀드에 정말로 퇴직연금을 저처럼 이렇게 전환을 해봐서 손해를 보든 이득을 보든 투자를 해보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냥 이제 펀드 그냥 차트 하나 떼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여기 줄 긋고 손해네요, 안 좋네요, 사기꾼이네요, 이렇게 하시는데, 또 그런 그래프와 실제로 연금 펀드를 부은 사람의 또 결과가 똑같으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펀드를 부은 사람으로서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게 돼서 저는 솔직히 이번 영상에서 저는 이제 존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는 그런 쪽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두가 길었는데요. 한번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연금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죠. 제가 이제 가입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한
5년, 6년 정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이제 막 존니 대표님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연말이었는데요. 퇴직 그때 이제 존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400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개인이 연금을 가입하면 이제 세금이 그게 됩니다. 정산이 되게 되는데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그때 이제 5년 6년 전에 80만 원 정도를 부었던 게 이 개인연금이고요. 그다음에 이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2017년 1월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서 4년 정도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계좌입니다. 먼저 요 110만 원 정도짜리 계좌부터 보시면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에서 6년 전에 이제 메리츠 코리아 스몰갭 증권 투자, 메리츠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를 이때 저도 사실 메리츠 코리아 이걸 왜 가입했었냐면 메리츠 코리아 대표님이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 그때도 이제 6년 전, 7년 전에도 계속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했었는데 저도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를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게 되게 DB형에서 한번 DC형으로 전환하게 되면 백은 안 되거든요. 다시 DB형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진짜 가입을 해보고, 이제 펀드 내역들을 보면서, 진짜로 메리츠 코리아 존니 대표님의 말대로 운영을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켜보기 위해 한 6년 정도 전에 80만 원을 이제 원금이 아마 정확진 않지만 이게 아마 40만 원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80만 원을 불입하고 이제 한 뭐 6년 정도가 지났죠. 그렇게 뭐 6년, 7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추가 납입은 한 번도 안 했고요. 이제 그런 계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좌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퇴직연금을 존니 대표님이 말하는 대로 정말로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을 했을 때 이제 4년 정도 투자가 된 요게 이제 그 자산 현황입니다. 5,7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게 원금은 얼마냐면 여기 납입 내역 있죠. 총 입금액이 대략 지금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총 입금은 5천만 원 정도가 되고 이제 실제로 지금 자산은 한 뭐 5,800만 원 정도가 되니까요. 한 800만 원 정도가 불어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게 되면 퇴직금이 월할 계산돼서 그러니까 매달 퇴직금이 이렇게 월급에 맞게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가 되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퇴직연금은 저는 이제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이 퇴직연금을 그럼 이제 퇴직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이제 펀드를 제가 어떤 펀드들에 이제 분할해서 넣을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용퇴직연금 배당 주식, 에셋플러스, 메리츠 코리아, 글로벌 헬스케어 이렇게 5가지 펀드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변환을 했을 때 이렇게 뭐 4천 얼마 정도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4년 동안 부은 가격도 포함되니까요. 아마 한 4천 중반 초반 정도의 가격이었는데요. 그것들을 아마 제 기억에 한꺼번에 다 매수를 한 건 아니고요. 한 1년 정도 한 7, 8개월 정도에 거쳐서 뭐 두세 달 정도 처음 가입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만 원 정도를 요 5개에 나눠서 한번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3개월이나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펀드들이 이제 이거 펀드도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 평가가 이제 펀드가 손해가 많이 났을 때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 한다면 펀드가 이제 차트가 무너졌을 때 손해가 났을 때 저가에 매수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율에 맞춰서 이제 추가로 매수를 하고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사실 뭐 요 신용퇴직연금이나 에셋플러스를 보다 얘네가 이제 매입 원금이 큰 거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메리츠 코리아 존니 대표님이 더 펀드를 잘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투입된 금액이 이것보다는 컸던 게 사실이고요. 이제 그러면은 뭐 신용퇴직이랑 에셋플러스를 왜 들었냐 여기 메리츠에 다 들지 하는 뭐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뭐 사실 뭐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존니 대표님이 뭐 어떻게 그걸 100%다 믿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리고 신영이랑 에셋플러스의 강반천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도 되게 펀드를 잘 하시는 분들이고, 뭐 신영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하죠. 뭐 한국투자밸류나 이런 회사들과 더불어서 이제 전통적인 잘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가입을 했었습니다. 한번 그러면 이렇게
세부 내역을 한번 보면 뭐 신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한 1% 정도 뭐 수익이 나고 있고요. 뭐 종목들은 뭐 삼성전자와 LG화학, 현대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세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요. 뭐 카카오나 현대모비스 뭐 이런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리츠 코리아 스몰갭 같은 경우는 지금 30%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고요. 이제 스몰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메리츠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우, 카카오, LG화학처럼 이렇게 조금 코스피와 같이 뭐 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코스피 종목 같이 이제 좀 큰 종목들을 하는 거고요. 메리츠 코리아 스몰갭은 여기 보시면 리노공업 뭐 이런 것처럼 조금 이제 얘네들보다는 조금 약간 급이 떨어지죠. 뭐 삼성전자, 카카오, LG화학 이런 데보다 뭐 카카오 있긴 있네요. 근데 뭐 고영, 첨보 이런 것들은 약간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보시면 800만 원 정도이지만 이제 3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는 또 뭐 한 30%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요. 종목들은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이것도 이제 전 세계 제약 시장에 투자하는 이런 것도 이제 메리츠 쪽을 통해서 가입을 했었는데요. 뭐 이것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잘 모르기 때문에 어 뭐 잘 투자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메리츠 자산 운용의 뭐 수익률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신영이나 에셋플러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메리츠나 이런 펀드들보다 이제 뭐 제가 이제 이쪽을 더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 투자금이 더 크긴 한데요. 동일한 시점에 거의 가입을 했고 액수가 작긴 하지만 이렇게 동일한 비슷한 시점들에 추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수익률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더 높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뭐 신영이나 에셋플러스 같은 경우도 정말 우량한 펀드들이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뒤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과연 뭐 이게 메리츠 코리아의 현재 지금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그렇게 욕을 먹을 만한 비난받고 뭐 사기꾼이라는 정도의 말을 들을 만한 정도의 실적인가? 왜냐면 뭐 그러면 여기는 뭐 한 건가요? 여기는 뭐 5년 동안 똑같이 5년 동안 부었는데 여기는 뭐 그냥 여기가 사기꾼이면 여긴 감옥 가야죠. 그쵸?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신영이나 에셋플러스가 메리츠 코리아보다 더 못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또 1년, 2년이 지나면 또 여기 있는 종목 여기가 더 수익률이 높아지고 여기가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어차피 뭐 퇴직연금의 의미 자체가 장기적으로 뭐 제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뭐 40살 후반이나 50살이 됐을 때 그런 의미로 드는 건데 과연 뭐 지금의 이런 수익률이 얼마나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펀드의 수익률들을 보여드렸는데 한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 수익률이 뭐 그러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4년이나 5년 정도 나는 다른 뭐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뭐 수익률이 60%, 70% 났다. 요새 장이 좋은데 30%가 말이 되냐.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제 주변에 퇴직연금을 뭐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DB형에서 GC형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주변에 거의 없기 때문에 비교군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요 정도 수익률이면 뭐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수익률이면 뭐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앞으로 뭐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욕을 먹을 정도의 수익률인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좀 한간에 좀 존니 대표를 비난하는 좀 이야기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제가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데를 통해서 존니 대표의 머리츠 코리아 펀드를 좀 소개하거나 저는 이제 좋게 생각한다라는 글들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메리츠 코리아 펀드를 좋게 존니 대표나 이런 분들을 좋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뭐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주류가 되게 이제 뭐 약간 사기꾼 취급하고 이제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메르시 코리아 존니 대표님의 펀드나 뭐 운영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한간의 뭐 이야기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뭐 존니 대표가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이제 출연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존니는 펀드를 관리 안 하고 놀러 다닌다. 근데 저는 이게 좀 그런 게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존니 대표님이 이런 데를 유튜브에 다니시면서 보시는 영상을 통해서 존니 대표님을 알게 됐고, 메르시 코리아 펀드를 알게 됐고, 이게 되게 좋은 펀드다라고 이제 해서 퇴직연금을 DB형에서 BC형으로 가입을 하고 다녔거든요. 지금 하시는 것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증권사의 대표보다도 더 많이 이제 활동적으로 정말 조그만 어떤 모임도 아마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하면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사장이 펀드를 영업하러 다니는데 도대체 왜 그게 이제 뭐 놀러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지 사실 제가 볼 때는 펀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되게 이렇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분들은 뭐 코스피가 이제 2600 가서 지금 정도처럼 이제 신고가가 되면 펀드를 환매를 합니다. 펀드를 환매를 한다는 얘기는 펀드가 이제 펀드 매니저가 좋은 종목들을 매수해서 이제 막 한 2년 3년 정도 저평가 기간을 거쳐서 최근과 같이 이제 막 코스피가 2600을 뚫으면서 이제 막 상승하고 있는데 고객은 환매를 하면 이제 2년 3년 정도 투자를 했다가 결실을 이제 앞으로 한 1년 2년 정도 결실을 보는 시기에 어쩔 수 없이 환매하는 고객들을 때문에 돈을 이제 그러니까 주식을 매도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객들에게 환급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손해가 나도 장이 안 좋아서 손해가 나도 이제 펀드 고객들이 차라리 이거 내가 하거나 손해 보는 거 너무 아깝다라고 해서 이제 손해 봤다는 이유로 또 환매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펀드 입장에서는 뭐 우량주를 투자하고 있다면 우량주가 떨어져 가지고 더 많이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이제 저가에 팔아가지고 고객의 환매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르든 떨어지든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그런 성향상 이제 펀드의 자금을, 그러니까 그런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참 힘듭니다. 근데 존니 대표가 이렇게 엄청나게 뭐 작던 크던 여러 매체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영업을 하러 다니면 어쨌든 펀드에 돈이 몰릴 거고 그런 펀드에 추가금이 들어올수록 뭐 기존 고객들의 환매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거니까 이제 펀드가 이제 튼튼해지겠죠. 그리고 존니 대표님의 그런 뭐 영상이나 이런 강연을 듣고 가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다른 펀드 가입자분들보다는 장기 투자관을 갖고 존니 대표님의 펀드 운영 철학을 믿고 조금 이제 주가가 떨어져도 뭐 코리아 증권 펀드가 뭐 이런 기준가가 떨어져도 이제 그냥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환매를 안 하던가 그런 고객분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장기 투자관을 갖는 펀드 고객이 많아질수록 이제 건강한 펀드가 될 것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펀드 뭐 우리나라 종목이 뭐 2,000개 되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좋은 종목들이 그렇게 막 금방 바뀌겠습니까? 가서 뭐 존니 대표가 거기 앉아가지고 뭐 맨날 뭐 검색하고 뭐 테슬라가 어떠니까 LG화학이 어떻게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검색하고 괜히 뭐 쓸데없이 연구한다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하는 것들을 이제 투자하면서 계속 이제 고객 그렇게 영업을 하러 다니고 하는 거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다 각자 이제 회사를 다니겠지만 본인의 회사 사장분들이 그렇게 영업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참 별걸 가지고 다 이제 얘기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펀드 수익률이 너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저도 이거는 뭐 개인적인 만족감이라 이거는 좀 뭐라고 할까요?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4년 정도 투자를 해서
요 정도 수익률이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족을 하는데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이게 말이 되는 수익률이냐 4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0%면 1년에 7%씩인데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다. 이거 뭐 이러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항상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펀드를 조금 하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2015년 5월에 최고가가 1111%였는데 뭐 제가 요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뭐 지금은 또 장이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800포인트다. 800포인트면 예를 들어서 1100포인트에 800%면 거의 20, 30%가 손실인 거죠. 20, 30%가 손실이면 도대체 이게 뭐 5년 동안 마이너스 5년 동안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30%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근데 이게 뭐 그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펀드를 투자할 때 요때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급등할 때? 아니 이게 그 존니 대표도 말씀하셨고 항상 펀드를 이제 분할 매수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요럴 때 사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매달 이렇게 사고 뭐 이때도 어쩔 수 없이 샀겠죠. 이렇게 사고 뭐 요때는 조금 더 사고 만약에 존니 대표님이 투자 철학을 공감하셔서 했으면 더 사고 뭐 이럴 때 더 사면 되죠. 그리고 최저가 555%일 때는 왕창 사고 이렇게 샀으면 평균가가 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요 정도 되지 요 정도 뭐 이런 정도 뭐 800포인트 정도가 아마 뭐 이렇게 그냥 계속 분할로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뭐 오르든 말든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언제가 저점인지 고점인지 모른다라고 하셨으면 뭐 2014년부터 그냥 이렇게 분할로 계속 사셨으면 한 800포인트 정도 이렇게 제 생각엔 됐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한 30%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수익률이. 근데 이런 거를 뭘 할 때 이거 하나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여기 고점에서 뭐 이런 데다 줄 긋고 아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다. 이거는 이게 좀 웃긴 게 뭐 존니 대표님이 그냥 뭐 배경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평소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내 펀드에 가입을 하면 돈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사기꾼이죠. 근데 항상 제가 알기로는 어느 펀드에 가입을 어느 강연장에 가서 펀드 이야기를 하셔도 항상 빠지지 않고 하셨던 게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분할 매수해라.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뭐 제가 말씀드리는 뭐 블로그나 이런 거에 보면은 그렇게 분기 6개월 정도는 이제 분기별로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거의 마이너스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저도 이제 2017년 정도에 가입을 했었지만 뭐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하락했지만 요 기간에도 마이너스는 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렇게 그냥 분할로 매수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너무 편파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하시는 논리라면 저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런 분리라면 요게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여기 삼성전자죠. 가장 이제 요새 지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런 분들의 논리로 얘기하면 이제 1999년부터 이제 2020년이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2005년 요 정도죠. 2005년이면 요 정도면 2009년, 2010년까지 투자를 해도 이렇게 해서 줄그면 그냥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도 이렇게 쓰레기 같은 기업이네요. 왜냐면은 2005년에 한 요 정도에 투자했는데 5년 지나도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만 원에 샀어요. 2013년에 이렇게 여기 보면 3만 요럴 때 샀으면 3만 원인데 2016년, 17년 요 정도면 거의 4년, 5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4년, 5년 지났는데 2만 5천 원 이렇게 요 정도 가격이면 2만 2천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삼성전자 투자도 완전히 2013년에서 2016년에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사람은 바보죠. 그쵸? 그런 논리라면. 근데 여기서 보시면 2013년에서 2016년 요때가 삼성전자를 투자할 수 있는 이제 모아갈 수 있는 적기였죠. 이때 샀으면은 이제 2017년부터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해서 메리츠 코리아 대표의 메리츠 코리아의 펀드가 이렇게 해서 올라갈 거라는 건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차트에 이렇게 해서 줄긋고 하는 거는 어떤 무적이죠. 뭐 그런 논리라고 하면 다 이길 수 있고 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의 차트를 갖고 와서 해도 이렇게 부분을 띄워놓고 얘기하면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시장에서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조금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이런 대세가 그러니까 뭐 존니 대표를 향한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세 자체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는 조금 약간 퀘스천 마크가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커지고 하면서 최근에는 뭐 박영옥 대표님이나 S플러스 강방천 대표님이나 뭐 존니 대표님이나 또 여러 가지 뭐 많은 이제 가치 투자나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개인들이 장기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그런 펀더멘탈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알려주고 하는 이런 많은 이런 매체가 많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 들을 때는 사람들이 와서 뭐 맞습니다. 장기 투자죠. 고개를 끄덕여 놓고 막상 본인들이 뭐 그냥 이런 뭐 차트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줄긋고 하는 이런 거에도 선동이 된다는 게 조금 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참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과연 뭐 이런 데서 과연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솔직히 저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존니 대표의 펀드를 제가 나중에 뭐 어떻게 제가 이제 회사를 끝까지 다닌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의 회사를 이직하거나 할 때 만약에 코리아 펀드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제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 코리아 펀드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이거 그냥 환매를 하자. 환매를 해서 내가 퇴직금을 다 받아가지고 내가 운영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런 생각을 한 계기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이나 이런 것들에 실망하거나 뭐 이게 운영을 못해서 이런다기보다는 아니 이게 같이 펀드를 운영하는 저랑 같이 가입한 이런 사람들이 강연을 듣고도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해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펀드에 대해서 그 존니 대표님의 펀드 운영 철학에 대해서 전혀 가서 이제 강연 들을 때만 고개를 끄덕이고 이제 이런 데서 사야 되는 거죠. 사야 되는 건데 와가지고 이렇게 줄금 거 이런 거에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사기당한 거 사기꾼인 것 같다. 뭐 이러고서는 뭐 존니 대표 강연을 듣고 와서 가입을 했는데 3년 가입했는데 수익률이 20%인데 어떡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데서 가입을 뭐라고 할까요? 이제 했다는 글들을 보면서 하는 게 제 이제 주변 지인들도 저가 이제 가입한 후 1년, 2년 지난 시점에 저랑 똑같이 가입을 했거든요. 뭐 가입을 해서 제가 별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꾸준히 살아. 몇 달 떨어지면 사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걔네들도 그냥 알아서 제 친구분들도 알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뭐 최근에도 물어보면은 뭐 마이너스 조금 난 적은 있는데 이렇게 쌀 때 많이 샀었기 때문에 별로 뭐 마이너스 한 적은 없다. 뭐 그래도 뭐 플러스 뭐 3, 4% 하다가 뭐 최근에는 좀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막 네이버나 이런 데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랑 이제 다른 펀드를 가입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니면은 이제 본인들이 그냥 이 존니 대표가 이제 요때 이제 하니까 뭐 요때나 이럴 때 몰빵을 해가지고 뭐 퇴직을 가입을 하신 건데 이런 것들은 강연을 안 들으신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눠서 가입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조금 이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이제 메리츠 코리아 존니 대표님의 운영 철학을 공감하지만 존니 대표님의 펀드를 가입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뭐 돈을 벌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제 이거를 뭐 100% 믿지 못하니까 저도 신용퇴직연금이나 S플러스 이런 데 분산을 했겠죠. 분산을 했겠는데 제가 이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은 이게 존니 대표님의 투자 철학을 공감을 해서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이제 그냥 막연하게 돈을 이제 투자해놓고 이렇게 내가 돈을 벌 거라 이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강연을 몇 개 더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펀드를 가입한 이후에도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라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어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조언을 전혀 안 드시고 이제 본인이 주식 투자하시는 방법으로 그냥 막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좀 가입을 하시는 게 더 서로에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은 진짜로 이제 장기 투자적인 철학이 없거나 이렇게 이런 하락을 못 견디시면, 이런 하락을 견디지 못하실 것 같으면 그냥 하지 마시고 이제 DB형으로 그냥 가입을 하셔서 안전하게 자산을, 이제 돈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자산을 지키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뭐 이제 존니 대표님을 무조건 신뢰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존니 대표님의 펀드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고요. 저도 이제 뭐 존니 대표님이 운영하는 펀드를 가끔가다 이렇게 펀드의 종목들이나 이런 걸 열어보고 있지만, 뭐 펀드가 이제 운영이 존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운영된다, 또는 또 뭐 철학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저도 그냥 바로 이제 다 팔아버리고 판매하고 SF플러스나 신영택식 이런 데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걸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사실 퇴직연금 이런 것들도 정말 엄청난 재산이지 않습니까? 금액을 떠나서 본인이 10년, 20년씩 일한 퇴직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남의 유튜브 말이나 뭐 저나 뭐 다른 사람들의 유튜브의 장점이나 단점만을 듣고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도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입하기 1년, 2년 전에 이렇게 진짜로 내 돈을 넣어보고 어떻게 운영을 하나, 이제 돈을 넣으니까 관심이 생기죠. 관심을 생기고 이렇게 해본 이후에 이렇게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만약에 이런 공부를 하고 싶지 않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지 않으시고 멘탈이 나는 진짜 뭐 내가 5천만 원, 6천만 원 퇴직금을 넣었는데 500만 원, 1000만 원만 마이너스도 나도 진짜 죽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 말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말로 정말 여러분들이 요때 만약에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아직도 지금 마이너스예요. 지금 이렇게 장이 올랐는데도 요런 때 만약에 요때 존리 대표님이 공룡펀드로 이름을 날릴 때 요때 딱 가입을 하셨으면, 요때가 아마 막 그 CJ랑 막 아모레, 그 존니의 메리츠 코리아 펀드가 이때 아마 구성이 CJ 아모레지 뭐 이랬을 건데요. 이때 아마 날아갈 때였죠. 이럴 때 1100이었는데 지금도 1000이면 10%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장이 좋은데도. 그리고 6년이 지났는데, 거의 5년, 6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한 번에 몰빵하셨으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분할로 계속 꾸준히 사시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추가로 더 사시고 하셨으면 뭐 금세 이렇게 플러스가 나시죠.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시고 감정의 동요 없이 운영하실 수 있는 분들만 DC형을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좀 하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존니 대표를 비난하는 글과 영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완전히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좀 영상을 좀 만들어서 찍어 보았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것들을 부각해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또 이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요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그냥 한번 감안해 보시고요. 존니 대표님을 뭐 비난하는, 또는 뭐 좋지 않다라고, 또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다 펀드가 라는 영상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하셔가지고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가입을 하시거나, 또는 뭐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DB형으로 유지를 하시는 게,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남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